안녕하십니까. 2023년 5월달입니다.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5월달 오른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겁살의 지지가 이렇게 사신형이죠. 이렇게 겁살의 형이 오는 이런 기운입니다.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좀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겠고, 실직이나 사업의 부침도 좀 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더러는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것을 잃거나 빼앗기는 기분이라 가지고 재물을 탈취당하거나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, 더러는 가지고 간 물건을 놓고 오는 경우도 많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거기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급살분에서는 대외 활동도 위축되고 뜻밖의 조정이나 발령 등으로 변화가 생겨가지고 타지나 변두리로 이동하게 될 수도 있겠고, 사업이나 집안에서도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할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뜻하지 않는 재물의 손재수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고, 또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, 추진하던 일이 조정되거나 변화의 기점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5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8세, 68세 되시는 분들, 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세운송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걸록지에 속하네요. 이 걸록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안정적이고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, 또 승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운이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,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쉽겠고,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아량 부족으로 인덕이 좀 부족한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걸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관대에서 걸록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죠. 다음 달에는 이렇게 제왕까지 올라가겠네요. 점차 더 좋아지는 그런 기운 가운데 있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0세, 80세 되시는 분들, 갑신년에 태어나셨고 적세운송에 속하십니다. 12문성은 병지에 속하네요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건강에도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, 더러는 일의 중단이나 불의 사고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육신적인 활동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,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고, 또 여자분들은 자녀분들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쉐이지스 병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분이니까 다음 달에는 4시까지 내려가겠네요. 조금 더 긴장하고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2세, 92세 되시는 분들, 임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운성에 속하십니다. 천을귀인과 천간합이 함께하고 12운성은 절지에 속합니다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지합이 함께 하네요. 이 천지합 같은 경우에는 천간도 합이고 지지도 합인 그런 기운입니다. 정신적으로도 안정돼 가지고 가족 간이나 주변 사람들과 친밀감도 나타나고,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보편적으로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은 판단력이나 결단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 일이 좀 부족할 수 있겠고,
중요한 결단에서는 실기하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천지학 같은 경우에는 그 미혼자인 경우에는 그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행운도 따르기도 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절제에 속합니다. 이 절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지내던 그런 생활과 조금 단절되는 그런 기운도 느끼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12운성이 절제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좀 일구어 놓은 것들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제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혀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기 쉽겠고,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와의 인연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묘지에서 절지로 이렇게 내려가는 기운이죠. 다음 달에는 태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조금 인내하시면은 점차 좋아지는 그런 기운 가운데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4세, 104세 되시는 분들 경신년에 태어나셨고 백세운성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, 취업을 하거나 시험의 준비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고, 보편적으로 그 모든 일이 호전되고 출산이나 사업의 호전 등 경사가 이어지는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주변에서 그 도움을 주는 일도 많고 조상의 엄도 있는 시기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 남들에게 좀 돋보이는 그런 일이 되기도 쉽겠고,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이 상당히 믿음직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? 양지에서 장생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죠. 다음 달에는 목욕 관대로 점차 좋아지는 그런 기운 가운데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56세 되시는 분들 무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운성에 속하십니다. 12운성은 근록지에 속하네요.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부와 명예를 축축해 나가는 안정적이고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기운이지만은 지나친 그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따르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량 부족으로 인덕이 부족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봐도 좋은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운세는 보시면 어떻습니까? 관대에서 근록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죠. 자, 다음 달에는 제왕까지 올라가는 좋은 기운 가운데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5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. 먼저 좋은 날부터 살펴보시면은 3일, 6일, 그죠? 15일, 18일, 27일, 30일 이 정도가 보입니다. 여기 연살의 방학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의 그 기회도 지어줄 수 있겠고, 들으는 그 짝을 찾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6일날 장성살의 삼합이죠. 여기 장성살의 삼합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보편적으로 그 어떤 일을 추진해도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안 좋은 날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. 자, 8일, 9일, 11일, 20일, 21일, 23일 이 정도가 보입니다. 8일 역마살의 중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나 나들이 아니면 여행 중에
각종 사고수 상당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, 이럴 때는 그 부부간이나 이성간에도 그 다툼이나 갈등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9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 육회살의 원진이네요.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, 특히 그 윗사람들과 갈등 관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 될 수 있겠고, 이 겁살이 육형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나 손재수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3년 5월달 한 달 동안의 원숭이띠 분들의 5월달 월운세와 그 나이별 운세 더불어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